지난 시간에 이어서 12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세실수 xyg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xyg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가조건은 x, y, g 중 적어도 하나는 1이다 라는 것이고요. 나조건은 x 플러스 y 플러스 g는 xy 더하기 yg 더하기 gx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센스 하나 갖고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어떤 센스냐면 가조건에서 식 하나를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 x, y, g 중 적어도 하나는 1이다 라고 했으므로 이거로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면 이거죠. 1-x 곱하기 1-y 곱하기 1-g는 이거 무조건 0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x, y, g 중에 적어도 하나는 1이기 때문에 이 1-x, 1-y, 1-g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세 개를 곱했는데 하나 이상이 0이면 셋을 다 곱한 값은 0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 식만 찾아내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찾아내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거 이제 곱셈 공식에 의해서 전개를 하는 거죠. 이거 전개할 때는 1의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y 플러스 g의 곱하기 1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 플러스 xy 플러스 yg 플러스 gx 곱하기 1이고요. 그 다음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xyg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퀄 0이다 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거 정리해보면 얘는 1 빼기 그냥 x 플러스 y 플러스 g입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xy 그 다음 yg 그 다음 gx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빼기 xyg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이퀄 0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나 조건에서 x 플러스 y 플러스 g와 xy, yg, gx의 합이 똑같다 그랬으니까 자, 요거하고 그냥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끝났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은 x 곱하기 y 곱하기 g고요. 자, 이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xyg를 좌변으로 넘겨주기만 하면 xyg는 1이라는 걸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예. 자, 이 문제는 센스 하나로 푸는 문제입니다. x, y, g 중 적어도 하나가 1이기 때문에 1-x, 1-y, 1-g의 곱은 0 된다라는 거, 요 식을 만들어내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문제의 정답은 1입니다. 13번입니다. a-b가 3이고 b-c가 -5일 때 a제곱, b제곱, c제곱을 다 더한 것에서 ab, bc, ca를 다 더한 걸 빼면 얼마가 되겠느냐 이걸 묻고 있죠. 자, 이거 우리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봤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얘는 뭐랑 똑같죠? 바로 2분의 1에 누가 됩니까? a-b의 제곱, b-c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c-a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 이미 외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 지금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거 전체의 2배의 2분의 1배, 즉 2분의 1에 2배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요. 2a 제곱, 2b 제곱, 2c 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되죠. 그래서 여기서 a제곱 그 다음에 a제곱 하나, b제곱 하나, 마이너스 2ab 묶어주면 a-b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b제곱 하나, c제곱 하나, 마이너스 2bc 묶어주면 b-c의 제곱 됩니다. 그 다음 아까 남아있던 a제곱 하나, 그 다음 c제곱 하나,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ca랑 묶어주면 c-a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됐죠? 근데 a-b 값 나왔고 b-c 값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c-a 값인데요. 요 두 식을 좌변끼리 우변끼리 더해주시면 자, 좌변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b 플러스 b는 없어지고 a 마이너스 c가 얼마가 됩니까? 요게 두 개 더하니까 마이너스 2 되는 거 볼 수가 있죠. 뭐 필요 없긴 하지만 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c-a는 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끝났죠. a-b, b-c, c-a 값을 다 알았기 때문에 자, 2분의 1배에 a-b의 제곱은 9 됩니다. 그 다음 b-c의 제곱은 25 되는 거고요. 그 다음 c-a의 제곱은 4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2분의 1에 요거 두 개 더하면 34 곱하기 38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요건 19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곱셈 공식의 변형 요거 다 외우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19입니다.
14번 같이 보겠습니다. x는 1309 곱하기 9709에서 x의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은 얼마가 되겠느냐를 묻고 있죠. 근데 이거 보면 이거 그냥 곱해야 되나 싶지만 가만 들여다봤더니 자, x라는 요걸 분해해 볼까요? 어떻게 분해할 수가 있냐면 얘는 100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100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곱하기 요쪽은 뭐가 되냐면 100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 곱하기 100이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만에서 300이 빠지니까 9700 되고요. 거기다 9 더해지니까 9709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요렇게 바꿔놓고 보면 우리가 아는 곱셈 공식과 똑같아지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A를 우리가 100이라고 볼 거고요. B를 3이라고 볼 겁니다. 그러면 이 X라는 값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됐죠? 근데 이거 우리 뭐 되는 거 알고 있냐 하면 얘는 A의 4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의 4제곱 된다라는 거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합차 공식이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A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뭐가 되냐 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AB가 됩니다. 따라서 요거는 얘를 통째로 하나로 보고 요것도 통째로 하나로 본다면 제곱 빼기 제곱해서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끝났네요. 얘는 뭐가 되냐 하면 A가 지금 100이니까 얘는 100의 4제곱 되고요. 플러스 A제곱 B제곱 한다 그랬으니까 얘는 그냥 뭐 됩니까? 9 곱하기 100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B의 4제곱 그러니까 81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81에다가 9만을 더해봤자 숫자가 겹치게 더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90081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9하고 81이 숫자가 겹치지 않게 그대로 더해지고요. 거기다가 10의 4제곱 그랬으니까 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다음에 1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이 x의 각자리 숫자의 합을 더하라 그랬으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1 더하기 0은 더하나 마나니까 0, 0, 0은 생략해주고 9 더하기 0, 0 생략해주고 8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요거 10 되고 9 되니까 더해서 19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됐죠? 그래서 요 숫자들을 가지고 이러한 곱셈 공식을 떠올릴 수 있는 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15번 볼까요? 다음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의 건널비는 50,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36일 때 BG의 제곱, 그 다음 GD의 제곱, 그 다음 DB의 제곱의 값은 얼마냐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쉽게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AB의 길이를 A라고 둘 거고요. AD의 길이를 B라고 두겠습니다. 그 다음 AE의 길이를 C라고 두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문제에 나온 조건들을 정리해 보면 직육면체의 건널비가 50이다 그랬는데 자, 건널비를 구하기 위하면요. 자, 요거 AB의 넓이를 갖는 면이 윗면, 아랫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배의 AB 이렇게 적어 주고요. 그다음 BC의 넓이를 갖는 것이 앞면과 뒷면 해서 두 개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요 AC의 넓이를 갖는 것이 왼쪽, 오른쪽, 옆면해서 두 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쓴 게 얼마다? 50이다. 요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25와 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36이다 그랬는데 자, 모서리의 길이는 A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 둘, 셋, 넷, B도 하나, 둘, 셋, 넷, C도 4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4배의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얼마다? 36이다. 결과적으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9와 같다라는 걸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뭘 구하고 싶은 거냐 하면요. 자, BG의 제곱은 요거 결국 뭐 됩니까? B의 제곱 플러스 C제곱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B제곱 플러스 C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DG의 제곱은 GD의 제곱입니다. 얘는 A의 제곱과 C의 제곱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C제곱 이렇게 되고요.
BD의 제곱, DB의 제곱은 요건 뭐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거는요, 이거 세 개를 다 더하는 거니까 2배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요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랑 똑같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 구할 수 있습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라는 것은 곱셈 공식의 변형이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에서 2배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를 빼주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9인 거 알고 있고요. 그러면 제곱해서 81 빼기, 자, AB, BC, CA 다 더한 게 25인데 우리는 2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즉 50을 빼줘야 되죠. 그래서 이거 50을 빼주면 얼마가 됩니까? 이거 31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2배의 A제곱, B제곱, C제곱은 2 곱하기 31이 되고요. 계산해주면 6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6번은 요 다항식 얘를 다항식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a제곱 플러스 2의 x 플러스 6과 같을 때 두 상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단 a는 0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이거 그냥 다항식의 나눗셈 할 줄 아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수만 갖고 하는 다항식의 나눗셈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1, 2, 3, 마이너스 3, a, B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미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 이것도 개수만 적어주시면 1, 1, 1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3개 등장했으니까 앞에 3개부터 봅니다. 그럼 1에다 얼마를 곱해야 1이 되느냐? 1 되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 1,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줍니다. 그러면 1, 2, 마이너스 3 되고요. 다시 여기에 1 들어가겠죠. 그럼 1, 1, 1 이렇게 되고 또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줍니다. 그럼 여긴 0 되고 얘는 1 빼주면 마이너스 4, 그 다음 A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또 다시 1이죠. 그죠? 그러면 1, 1, 1 이렇게 되고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주면 뭐 됩니까? 요거에서 요거 빼주면 마이너스 5, 그 다음 A 마이너스 1, 그 다음 B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자, 마이너스 5가 되려면 1에다 마이너스 5 곱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여기도 마이너스 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빼주면 뭐가 되냐 하면 뭐 여긴 0 되고요. 빼주면 A 플러스 4가 되고 여기는 B 플러스 5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문제에서는 이 나눗셈에 나머지에 관심을 가졌었죠. 그래서 여기 나머지가 얼마냐라고 묻는다면 이 부분이 나머지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는 A 플러스 4의 X, 그 다음 플러스 B 플러스 5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 이 나머지가 누구랑 같다라고 했냐 하면 A제곱 플러스 2의 X 플러스 6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얘기는 X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4가 A제곱 플러스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상수항끼리 똑같아야 되니까 B 플러스 5가 6과 똑같아야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여기서 B는 1인 거 금방 구해낼 수 있고요. 그 다음 앞쪽에서는 A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이퀄 0 됩니다. 자, 우리 이거 중학교 때 인수분해 배웠죠. 그러면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퀄 0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A는 2거나 또는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 A가 0보다 크다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1은 조건에 맞지 않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따라서 A는 2고 B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거 구해야 되겠죠. 문제에서는 A 플러스 B 값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2에다가 1을 더한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어렵지 않죠?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17번입니다. 다항식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빼기 x 빼기 3을 다항식 a로 나누었을 때 몫은 x 플러스 2이고 나머지는 3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항식 x 곱하기 a 플러스 6을 다항식 x제곱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ax 플러스 b일 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다항식 나눗셈의 성질에 의해서 이런 식을 적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자, a로 나누었을 때 몫이 x 플러스 2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3이다 그랬으니까 플러스 3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우리의 목적은 일단 a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x 곱하기 a 플러스 6을 x제곱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넘겨주시면 요거 그냥 이렇게 적어볼까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a라는 요 다항식은 뭐냐 하면 요 3차 다항식을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가 0이 되는 거와 똑같으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는 1차식, 즉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누는 거니까 조립제법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에 자 얘를 0으로 만드는 x의 값 마이너스 2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1은 그냥 내려오고 이 둘을 곱해서 이 자리에 씁니다. 둘은 더하죠. 다시 곱한 걸 이 자리에 쓰고 이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둘을 곱한 걸 이 자리에 쓰고 더하면 0 돼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우리의 예상이 딱 맞아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는 0이 되고요. 이때 몫이 바로 누가 되냐 하면 a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수 1차, 2차니까 a라는 다항식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xa 플러스 6이라는 다항식은 자 여기다 x부터 곱하면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얘를 x제곱 플러스 3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다항식의 나눗셈이죠. 근데 이제는 나누는 다항식이 1차식이 아닙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차식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일반적인 나눗셈 방법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1, 1, 마이너스 3, 그 다음 6 적어주시고 여기에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여기는 자 2차항의 개수 1이죠. 1차항은 이거 꼭 0으로 자리 채워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3개니까 요 자리에 1, 0, 3 적어주시면 되고 자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주면 1, 마이너스 6, 6 이렇게 됩니다. 그럼 또 1 들어가면 여기는 1, 0, 3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주시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6 되고 3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보면 결국은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나머지가 ax 플러스 b가 돼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x의 개수끼리 같으려면 a는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상수끼리 같으려면 b는 3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따라서 a 곱하기 b 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6과 3을 곱해주면 됩니다. 얼마죠? 마이너스 18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계속해서 18번 볼까요? 자, 얘를 다항식 ax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3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고 나머지를 rx라고 할 때 a의 3과 r의 마이너스 2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다항식 나눗셈의 성질에 의해서 이러한 식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3x의 4제곱 플러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이 ax라는 다항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3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뭐냐 하면 rx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지금 나누는 다항식이 2차 다항식이기 때문에 요 나머지는 1차 이하의 다항식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rx를 1차식으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냥 ax 플러스 b라고 놓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 항상 또 질문을 해요. 선생님, 이게 꼭 1차식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얘가 2차식보다 차수가 낮으면 되는 거니까 얘가 상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ax 플러스 b라고 둡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그때는 a가 그냥 얼마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a가 0 되면 얘가 없어지면서 rx는 상수 b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엔 그냥 ax 플러스 b라고 놓고 상수가 나올 수 있는 건 a가 0일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rx가 ax 플러스 b니까 이 ax 플러스 b를 좌변으로 넘길 겁니다. 그럼 좌변이 어떻게 되냐 하면 3x의 4제곱 플러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4 플러스 ax가 되겠죠. 그 다음에 8 마이너스 b가 되는 거고 좌변에는 누가 남냐 하면 ax 곱하기 3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 남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이 식을 또다시 다항식의 나눗셈의 성질의 입장에서 분석을 해본다면 결국 좌변에 있는 요 4차 다항식을 3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으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ax가 되고 그때 나누어 떨어지는구나. 요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ax를 구하려면 요 다항식을 얘로 나눠보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나눠보는 겁니다. 그럼 3, 2, 1 여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 8 마이너스 b 순서대로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요 앞에는 3x제곱 5x6 그래서 3, 5, 6을 적어주시면 되죠. 그럼 요거 3개니까 3개 끊어서 본다면 요 자리에 1 들어갑니다. 그러면 3, 5, 6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주시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그 다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요 자리엔 마이너스 3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이 아니네요. 마이너스 1이네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면 요 자리에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그 다음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또 빼주면 뭐 여긴 0 될 거고요. 근데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5를 빼주면 이 자리도 0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2 마이너스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8 마이너스 b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0 되는 경우는 지금 처음 우리가 만났죠. 근데 어쨌든 0을 포함해서 여기 3개가 있고 여기도 3개가 있으니까 요 자리를 또 채워줘야 됩니다. 그럼 3에다 얼마를 곱했을 때 0이 되느냐? 당연히 0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요 나눗셈 할 때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0 됐다고 해서 멈추면 안 되고 0으로 요 자리를 채워줘야 된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그러면 여기는 전부 0, 0, 0 이렇게 될 때니까 이거 빼주면 뭐가 되냐 하면 여기는 2-a, 8-b가 그대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나눗셈의 몫이 얼마인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몫을 보면 1, 마이너스 1, 0이 몫을 만들기 때문에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 플러스 0은 적어주나 만합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가 바로 몫이 되는데 그 몫이 누구랑 똑같냐? 바로 ax랑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때 나머지는 뭐가 돼야 되냐 하면 나머지는 2 마이너스 a의 x 그 다음 플러스 8 마이너스 b가 돼야 되는데 이게 나누어 떨어진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여기가 플러스 0이 있는 거니까. 그지? 그러면 이게 0이 된다는 건 결국 뭐냐 하면 요 두 개의 숫자가 모두 0 돼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2-a도 0이 되고 그 다음 8-b도 0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a는 뭐가 되냐 하면 2가 되고 b는 8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rx 있죠. rx는 ax 플러스 b니까 이게 2x 플러스 8이 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ax도 구했고요. rx도 구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 하면 여기 보시면 a의 3에 r의 마이너스 2 값을 더하면 얼마가 되겠냐 요걸 물어봤기 때문에 그대로 구해주시면 되겠죠. a의 3 더하기 r의 마이너스 2 요 값을 구해주시면 a의 3은 여기다 3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9 빼기 3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의 마이너스 2는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4 그 다음 플러스 8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9하고 8하고 더하면 17인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니까 7이 빠져서 결국 이 값은 10과 같다라는 걸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10입니다. 19번 볼까요? 다항식 f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빼기 4x 플러스 b가 x-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두 상수 a, b에 대해서 b-a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x-2의 제곱은요, 요거 전개하면 x의 제곱 빼기 4x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풀이 방법은 뭐냐 하면 그냥 얘를 얘로 나눠보는 거죠. 그럼 나눗셈 하면 1, a, 마이너스 4, b 이렇게 되고요. 얘를 누구로 나누는 거냐 하면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1, 마이너스 4, 그 다음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3개 보면 되니까 1, 마이너스 4, 플러스 4 이렇게 되고요.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주면 여기는 a 플러스 4 마이너스 8 b가 됩니다. 그러면 1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a 플러스 4를 곱해야 a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4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6이 되고 여기는 4a 플러스 16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빼주면 뭐가 되냐 하면 요거 빼주면 마이너스 8에서 얘를 빼주는 거죠. 그러면 4a 플러스 8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b-4a-16이 됩니다. 근데 얘가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나머지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얘도 이퀄 0이 돼야 되고 얘도 이퀄 0이 돼야 된다. 이걸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보면 4a 플러스 8이 0 돼야 되니까 a 값은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a는 얼마? 마이너스 2다 라는 거 금방 나오고요. 그래서 a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결국 b는 8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값은 뭐냐 하면 b-a 값을 요구했기 때문에 8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이거 10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풀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 하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게 이제 다항식 나눗셈의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b는 자, x-2의 제곱을 이렇게 적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때 몫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요 x-2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우리가 그냥 편의상 q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요 3차식을 여기까지만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x-2로 나눠주면 그때 몫이 x-2 곱하기 qx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립제법 이용하려면 자 1, a, 마이너스 4, b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는 누굴 적느냐? x-2를 0으로 만드는 x값, 즉 2를 적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 1은 그대로 내려오죠.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되고 여기는 a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2a 플러스 4가 되고 그 다음 여기는 두 개 더하니까 2a가 되죠. 그 다음은 여기는 4a 이렇게 되어서 여기는 b 플러스 4a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러면 요때에 나머지가 뭐가 돼야 되냐 하면 자 생각해 봅시다. x-2로 나누었을 때 몫이 x-2qx고 나머지는 플러스 0,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 하나를 얻을 수가 있죠. b 플러스 4a가 0 돼야 되는구나 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 x-2로 나누었을 때 몫은 x-2 곱하기 qx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데 이 몫을 즉 x-2의 qx를 또다시 x-2로 나눠주면 그때 몫은 qx가 되고 나누어 떨어집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럼 그 얘기는 요 1, a 플러스 2, 2a를 다시 한번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누구로 나눠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x-2로 나눠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요 자리에 또 2가 오겠죠. 그러면 1,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a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2a 플러스 8 돼서 이렇게 두 개 더하면 4a 플러스 8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나머지가 얘가 되는데 요때도 나누어 떨어져야 되죠. 왜냐하면 x-2로 x- 곱하기 qx를 나누었을 때 몫은 qx고 나머지는 0이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얘도 이퀄 0 돼야 돼요. 그럼 자 4a 플러스 8이 0이니까 a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2다 라는 거 쉽게 구해내고요. 그럼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b는 마이너스 8이 우변으로 넘어가서 8 되는 걸 쉽게 또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b-a를 구해보면 똑같이 나오겠죠. 8에서 마이너스 2를 빼니까 이때도 10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방법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요걸 요렇게 놓고 생각해 보면 이 다항식을 x-2로 나누었을 때 몫이 x-2 곱하기 qx고 나머지가 0 되는구나. 즉 나누어 떨어지는구나. 그거 한번 보시고요. 또다시 그때 몫, 즉 x-2 곱하기 qx를 다시 x-2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는구나 라는 거, 그걸 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이렇게 연달아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방법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20번 문제도 방금 전에 풀었던 19번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항식 얘를 x-1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하자. 자, q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나누는 식들이 모두 다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1차식이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2, 3, 마이너스 6, 3, 1, 요 순서대로 그대로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먼저 x-1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요 자리에는 1이 오면 되겠죠.
그럼 2는 그대로 내려오고 1, 2는 2 더하면 5, 1, 5는 5 더하면 마이너스 1, 1하고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2, 그 다음 1하고 2하고 곱하면 2 더하면 3 이렇게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요게 이제 처음에 요 다항식을 x-1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고요. 이 몫이 누가 되냐 하면 바로 요 부분이 몫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 부분이 몫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누구에 해당이 되냐 하면 바로 QX가 되는 거예요. 요게 QX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이 QX를 다시 X-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바로 조립제법을 여기서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19번에서 우리가 해봤죠. 자, 이번에는 X-2로 나누는 거니까 이 자리에 2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곱하면 4, 더하면 9 됩니다. 이거 18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면 17 되죠. 자, 곱하면 34 되고 더하면 3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때 나머지는 뭐가 되냐 하면 맨 마지막에 나온 숫자 요 36이 나머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번의 답은 얼마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36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역시 조립제법을 연달아 2번에서 답을 구해낼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나눗셈을 따로따로 써서 하지 마시고 그냥 연달아 이렇게 계속 밑으로 줄줄줄 내리면서 나눗셈을 하시면 더 편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fx를 3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각각 qx와 rx라고 하자 그랬네요. 자, 다항식 fx를 3배의 x-3분의 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는 뭐가 되겠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자, 요런 스타일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다항식의 나눗셈의 성질을 나타내는 식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 식이 뭐냐 하면 fx는 누구로 나누었더니 3x-1의 제곱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rx가 되더라. 요 식을 먼저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 똑같은 다항식 fx를 이제는 3배의 x-3분의 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 요게 이제 궁금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써줘야 되냐 하면 요 부분을 변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을 어떻게 변형을 하느냐? 자, 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변형을 해줍니다. 3으로 묶어내주면 x 빼기 3분의 1이 되고요. 이거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9배의 x-3분의 1의 제곱과 같다라는 거 우리 지수 법칙으로부터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3 곱하기 x-3분의 1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어떻게 쓰느냐? 3 곱하기 그 다음에 3배의 x-3분의 1의 제곱이다. 요렇게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요 식을 우리가 어떻게 쓰냐 하면 요 3배의 x-3분의 1의 제곱 요거부터 써주고요. 요 앞에 3이 하나 더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요 3을 qx를 주는 겁니다. 그럼 3배의 qx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rx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이렇게 바꿨더니 fx를 3배의 x-3분의 1의 제곱으로 나눈 몫은 누가 되냐 하면 바로 3배의 qx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rx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rx는요 차수가 유지되겠죠. 왜냐하면 3x-1의 제곱도 2차식이고요. 3배의 x-3분의 1의 제곱도 2차식입니다. 따라서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나머지는 변화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래서 몫은 누구냐 물어본다면 몫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몫은 요 3배의 qx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뭐냐 물어본다면 그대로 rx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럼 요거랑 똑같은 거 어디 있느냐? 바로 5번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